자, 시즌2를 시작한 지 이제 불과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벌써 두 자릿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 전문가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어떤 종목들이 나오고 있는지 좀 눈여겨보시면 도움을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두 분 전문가님의 관심 종목들 만나볼 텐데요. 먼저 우라노스 이모동 전문가님, 첫 번째 관심 종목 어떤 종목 들고 오셨는지 바로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제가 첫 번째로 이제 가져온 종목 같은 경우는 한컴 시큐어라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전자상거래 이제 보안 솔루션을 만드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뭐 카카오뱅크가 출범함에 따라서 카카오뱅크 관련된 뭐 여러 수혜를 보는 기업들이 주가의 상승을 달리는 모습들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뭐 대표적으로 예스24도 있고요. 그리고 코나아이 같은 기업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이 한컴 시큐어도 역시나 카카오뱅크와 관련된 기업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카카오뱅크의 이런 암호키 관리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가지고 카카오뱅크 역시나 이런 그 은행주들, 결제주들이 당연히 간다라면 보안 관련된 종목들은 뒤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당연히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시장 트렌드 종목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술적으로 좀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이 8월 3일날 한번 계속적으로 낙폭이 되다가 한번 이제 대량 거래량이 등장하면서 한번 급등이 한번 연출됐었던 부분이고 그에 따라 가지고 급등이 나왔지만 아직까지는 이 들어온 매수세들이 강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윗꼬리가 좀 크게 나왔다는 겁니다. 그만큼 위에 아직까지 뭐 매물들이 많다는 증거고 주체 세력들은 아직까지 좀 약하다. 그렇다면 좀 더 추가적인 매수세가 들어와야 당연히 이 종목의 주가는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오늘 장에 어제 종가 대비해서도 또 상승을 시켰는데 이 상승시키는 거 대비해가지고 아직까지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승을 시켰다라는 건 보통 이런 종목들이 하락장에서도 강하다라면 당연히 시장이 반등할 때, 시장이 저점에서 회복할 때는 더 강한 모습이 연출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저의 포트에 좀 편입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내일 이길자에 내일이 아니죠. 다음 주 월요일 날 이 종목을 시가 이하에서 좀 편입을 한 이후에 바로 직전에 지지라인 때인 바로 정확한 3,100원이죠. 3,100원에서 손절가 대응을 할 거고 그 위에 좀 올라간다라면 현재 매물대가 거쳐 있는 121선이죠. 3,700원까지 정정하겠습니다. 3,680원까지 목표가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라노스 이모동 전문가님의 첫 번째 관심 종목은 이 카카오뱅크 수혜주로 꼽히고 있는 종목이었죠. 한컴 시큐였습니다. 매수 가격은 시가 이하이고요. 목표가 3,680원, 손절가 3,1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또 주식골 김태경 전문가님의 첫 번째 관심 종목 만나볼 텐데요. 어떤 종목도 가져오셨어요? 네, 제가 이번 시즌을 좀 시작을 하면서 부담이 좀 되는데,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그 업종에 있는 좀 대장주 역할을 하는 종목을 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져온 게 이제 코리아 FT라는 종목이거든요. 사실 이 코리아 FT 같은 경우에는 워낙 또 유명한 종목입니다. 너무 잘 알고 있는 종목이고, 사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뭐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회사라고 알고 있죠. 사실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회사인데 우리나라보다는 그 수출에 조금 더 비중이 큰 이런 좀 업체가 되겠는데 사실 최근에 들어서 뭐 자동차 업종 그다음에 뭐 중국에 대한 영향 때문에 뭐 그렇게 좋은 흐름은 보여주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걸 왜 여러분들에게 좀 가지고 나왔느냐?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그 사드 배치 때문에 영향을 받아주는 모습들 뭐 현대차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중국에 사실 좀 악영향을 좀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들어서 사실 중국뿐만 아니라 뭐 유럽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 미국 이런 쪽으로도 사실 수출을 좀 늘리고 있는 좀 그런 형태의 그 수출에 대한 이런 영업이익적인 부분들이 좀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중국보다는 다른 쪽으로 영업이익이 나고 있는 부분들 때문에 좀 한 번 더 좀 상승할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또 이제 자율주행차에 있는 그 핵심 기술 그냥 자동적으로 좀 멈추는 거 있죠. 사실 우리가 자율주행차라고 한다면 그냥 스스로 움직이는 차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 장애물이 나왔을 때 바로 멈추는 그 시스템이 되겠는데 그 시스템에 대한
그 센서 칩을 또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개발을 하고 또 그런 기술들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자율주행차에 대한 또 뭐 그런 것들 모멘텀이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가장 강하게 수혜를 받을 종목, 그러니까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올라갈 종목이라는 겁니다. 게다가 또 이제 우리가 좀 신뢰할 수 있는 지표죠. 또 IR 신뢰 지표에서도 뭐 적극성, 그다음에 공정성 부분에서 상당히 우수한 업체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뭐 투자함에 있어서 뭐 이 기업이 갑자기 어느 순간 사라지느냐 뭐 이런 걱정이 전혀 없고요. 그다음에 경영상 전혀 문제가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안정적인 종목이다라고 좀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지금은 기관이 매집을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또 상당히 안정적으로 흘러갈 것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차트를 보면서 가격적인 전략 좀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코리아 FT라는 종목을 보시면 사실 예전 차트를 보면은 쭉 내려왔다가 저점 받고 올라와주는 도중에 다시 한번 모멘텀 받고 급상승한 이후에 좀 가격 조정을 주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또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가격 조정 이후에 기간 조정이 나와주면서 이때 한 7월 13일, 11일쯤에 한번 급등세가 나왔다가 한번 윗골 달고 쭉 빠졌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뭐 세력들이 좀 나간 부분이다라는 게 아니라 사실 이때는 좀 기관들의 그 물량이 들어오면서 개인들의 그 물량을 조금 털어낸 그런 구간이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때 한번 거래량이 급등한 이후에 이쪽 종목이 그대로 조금 사실 눌린 경우는 아니거든요. 그렇게 많이 눌린 경우가 아닌데 거래량이 확 줄어들면서 그 지속적으로 거래량이 눈꽃만큼의 거래량이 들어오거든요. 사실 이렇게라고 본다면 이게 바로 기관들의 매집하는 구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런 와중에서 21선의 지지를 받아주고 지금은 오늘 이제 사실 어제 61선의 저항을 받았다가 오늘은 61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아예 돌파를 해버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위쪽에 경기선이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가 120선이 존재를 해요. 그러면 여기서 저항을 받고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네. 사실 이 121선은 우리나라 경제를 6개월 선반영합니다. 주식시장.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121선에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은 지금 이 우리나라 경제를 반영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수출에 대한 영업이익적인 부분들 그리고 이 안정성에 대한 부분들을 봤을 때 충분히 이 120선을 돌파할 것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봉상에서 보신다고 해도 지금 현재 120주선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사실 20주선이 위에 있지만 120주선이 더 강한 저항 라인이기 때문에 여기를 돌파했는 움직임을 이번 주에 보여주었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20주선은 금방 돌파를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급등을 보여줄 수 있는 초입 구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매수하는 가격은 그냥 내일이 아니죠. 월요일 날 네. 이제 그 시초가 이하로 지금 매수를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자, 목표가는 여기 보시면은 5,800원. 왜 그러냐면 주봉상에서 네. 5,800원이 약 기준선 위에 있는 구간이거든요. 근데 여기 구간을 한번 윗꼬리로 달고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5,800원까지 보시면 되겠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4,750원으로 주봉상에서 5주선 그러니까 단기 이평선을 딱 이탈했을 때 정리를 하는 게 가장 안전한 매매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렇게 좀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동차 부품 업체로 좀 사드 영향을 피해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하셨죠. 코리아 FT 첫 번째 관심 종목으로 살펴봐 드렸고요. 매수가는 시가 이하, 목표가 5,800원, 손절가 4,750원 잘 기억해 두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또 우라노스 이모동 전문가님의 두 번째 관심 종목도 살펴볼 텐데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세미시스코라는 종목입니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반도체 검사 장비를 만드는 기업인데 뭐 반도체 종목이라서 갖고 왔기보다는 네. 아무래도 최근 시장에 가장 좀 이슈가 되는 부분입니다. 앞전에도 제가 이제 미국 증시에서 테슬라가 지금 주가가 급등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바로 이제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장에서도 엄청난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바로 이 세미시스코가 바로 전기차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반도체 검사 장비라고 했는데 왜 전기차로 연관되는지를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1인 가구가 좀 늘어나면서 전기차 또한 이제 우리 기존에 있었던 완성차하고 다르게 1인형 전기차가 초소형 전기차가 지금은 또 전체적인 이 전 세계적으로 좀 흥행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좀 신제품들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지금 이 세미시스코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 1인용 전기차를 지금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에 따라 가지고 우리 바로 이번에 8월 달이죠. 8월 달에 하남에 있는 이마트점에서 바로 이 D2라는 초소형 전기차를 예약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런 부분이 영향이 받아서 전기차 관련된 종목으로 갈 수밖에 없다. 현재 전기차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미시스코는 상당히 기술적으로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바로 기술적 흐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7월 27일 날 한번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때 상한가가 한번 연출이 됐었고 상한가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또 연속적인 거래량이 한번 있었던 부분이죠. 자, 근데 요 조정을 줄 때를 잘 보셔야 됩니다. 조정 줄 때 거래량이 빠져나가지 않고 다시 한번 급등이 나왔을 때 거래량이 붙어주고 다시 한번 추가적인 조정을 줄 때는 거래량이 빠져나가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계속적으로 이 매수세들은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는 것 반면에 바로 이런 매도자들이 이탈 나오지 않는다. 그렇다면 오늘 장에 한번 이제 양봉으로 올라섰는데 밑꼬리를 달아준 부분이 있습니다. 요 추세적인 부분만 무너지지 않는다라면 다시 한번 단기 반등이 가능할 수 있는 구간대입니다. 자, 요런 구간대하고 상당히 비슷했던 종목이 EM넷이라는 종목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EM넷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전에 한번 급등이 연출됐다가 밀릴 때는 거래량이 없이 밀렸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한번 이 지지라인, 지지라인을 한번 2번 정도 확인하고 나서 다시 한번 그 다음날 보합 주고 나서 그 다음에는 한번 크게 한번 급등이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종목 말고도 역시나 뭐 코나이 같은 종목들도 이런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연출되고 있다는 거 바로 최근 시장의 급등 종목의 패턴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을 바로 좀 편입을 할 거고요. 직전에 그 꼬리 라인인 이 라인 때 바로 1,700원 라인을 손절가로 좀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월요일장 시가 이하에서 좀 공략을 해봐서 이 종목 같은 경우 직전에 매물대를 존재하고 있는 11,850원까지 일단은 1차적인 목표가를 좀 짧게 잡을 것 같고요. 물론 이 이상으로도 한번 급등을 예상하고 있지만 네. 조금 목표가를 짧게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마트에서 이 전기차를 판매한다는 소식에 이 세미시스코가 지난 7월 말이었죠. 이미 한 차례 상한가에 오르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다시 상승분을 좀 반납하면서 숨고르기가 이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 또 어디서 살 수 있을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이번에 이마트에서 이 초소형 전기차를 예약 판매하고 있는데 예. 이거 말고도 지금 R3라는 제품 또한 현재 생산 중입니다.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제품들을 직접 보러 가기도 했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상반기 때 모토쇼를 통해서 캠시스가 1인용 이제 전기차를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엄청나게 좀 시선을 끌었었는데 당연히 이 세미시스코도 역시나 좀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대표적인 전기차 관련주인 세미시스코 두 번째 관심 종목으로 소개해드렸죠. 매수가는 시가 이하, 목표가 11,850원, 손절가 1,7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잘 참고하시고요. 자, 주식골 김태경 전문가님의 두 번째 관심 종목도 바로 만나볼게요. 어떤 종목들 보셨어요? 네. 두 번째 종목은 이제 현대통신이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사실 뭐 이 현대통신이라는 종목은 또 우리가 또 많이 알고 있죠. 사실 뭐 이 스마트 이제 홈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 뭐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사업 영위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최근에 들어서 이 스마트 홈 시스템이 과연 곽강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좀 그런 의문점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네. 사실 그 8월 2일에 그 뭐였죠? 부동산 제재. 네. 부동산 제재가 나와주면서 사실 그 투기 과열지구가 생기고 뭐 그다음에 집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좀 불리해지는 뭐 그런 좀 제재가 나왔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제재가 나와주면서 아무래도 그 좀 싼 가격의 집을 사서 이 인테리어를 좀 많이 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사실 예전에도 그런 제재가 나왔을 때도 이 홈 시스템에 대한 것들 그리고 인테리어적인 이 업종들이 상당히 강하게 올라갔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네. 사실 뭐 현재는 뭐 역사를 반복한다고 하잖아요. 주식도 똑같이 역사를 반복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현대통신이라는 종목을 조금 관심 있게 좀 보고 있는데 사실 현대통신은 SK 예전에 이제 SK 하이닉스에 이제 좀 분사가 돼서 좀 설립된 기업이고요. 뭐 그냥 바로 신생이 된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뭐 조금 괜찮은 회사다. 그리고 재무적으로 좀 탄탄한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뭐 현대건설, 그다음에 한라건설, 뭐 대림산업 등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메이저 건설사들과 이제 뭐 계약을 맺고 이제 좀 영업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이제 뭐 영업이익에 뭐 그 돈이 들어오는 게 뭐 지연이 되거나 뭐 그렇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집중이 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홈 시스템에 대한 것들 그리고 건설 그런 종목 업체들이 외국에 나와서 또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들이 조금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멘텀적인 부분들 그리고 최근에 나와준 정책들에 대해서 반사이익을 받을 부분들을 좀 봤을 때 아무래도 이 현대통신이 아무래도 조금 더 강하게
올라가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지금 바로 차트를 보면서 가격적인 전략 좀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대통신이라는 종목을 보시면 사실 예전에 좀 상승을 했다가 최근에 들어서 한 2016년도 한 정년부터 시작해서 지속적으로 횡보세를 보여주던 종목이에요. 사실 그렇게 막 큰 상승과 큰 하락을 보여주지는 않았고 일정 가격대에서 지속적으로 오다 보니까 8,000원과 9,000원 사이에 엄청난 매물대가 쌓여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이 8,000원과 9,000원 사이에 엄청난 매물대의 지지를 받고 최근에 2017년에 들어서 반등 보여주다가 여기서 모든 이평선들의 지지를 받아주고 올라와주는 모습들을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저번 시대에 드렸던 SMCNC를 좀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때 모든 이평선들의 지지를 받고 올라오면서 한번 눌렸다가 강하게 상승해주면서 하루아침에 뭐 15%, 20%까지 상승해주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모든 이평선들의 지지를 받고 한 번 더 올라와주면서 정배열로 위치해주는 구간,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진행한다면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흐름들을 잡아볼 수가 있다는 거겠죠. 게다가 지금 현재 추세상 저점과 저점을 이어본다면 지금 오늘 어제 충분히 이 지지 라인대, 그러니까 이 추세선의 지지를 받아주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틀 동안 살짝 내려오긴 했지만 지금 현재 밑꼬리로 딱 지지 라인대에, 그러니까 추세선의 지지 라인을 정확하게 받아주면서 반발 매수세가 들어와주는 부분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의 매수 수급이 상당히 강하게 들어와주면서 조금 반등을 보여줬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래량이 목요일보다 적게 들어왔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이것은 거의 순수하게 외국인들만 들어와서 올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이 현대통신이라는 종목이 외국인들의 수급 주체를 인해서 상승했다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바로 윗구간에 뭐 단기 이평선이 5일선과 11선이 존재하지만 사실 이것들은 금방 돌파를 하면서 다음 주에 강하게 한 번 더 올라가 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쪽에서 보시면은 딱 벌써 비대칭으로 지금 현재 추세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그 추세 폭이 커지다가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아마 월화쯤에 잠깐 줄어들었다가 다시 한번 수목일 목요일쯤에 엄청나게 큰 폭으로 상승해 줄 것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현대통신이라는 것은 월요일 날 폭이 작게 움직일 때 시초가 이하에서 매수를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목표가는 11,700원으로 좀 폭이 커졌을 때 매도로 진행하시면 되겠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9,400원이죠. 딱 여기 지지 라인대, 이 지지 라인대를 이탈하게 된다면 여기서 정리를 하셔서 좀 안정적인 매매를 진행하셔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주식골 김태경 전문가님의 두 번째 관심 종목은 현대통신이었습니다. 매수 가격은 시가 이하이고요. 목표가 11,700원, 손절가 9,4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자, 오늘도 총 두 종목씩 총 4개 종목을 분석해 드렸는데 상대방 종목에 대해서는 궁금한 점이 없는지 좀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라노스 임호동 전문가님은 주식골 김태경 전문가님의 관심 종목 두 종목 가운데 궁금하신 점 없으신가요? 네. 현대통신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종목이고, 사실 뭐 5G의 대장주의 역할을 또 하고 있는 기업이라, 네. 뭐 주가는 좀 꾸준하게 올라는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의 월봉의 크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월봉상 크기가 한 12%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이 과연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얼만큼 또 수익을 줄 수 있을지 네. 그거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네, 사실 뭐 이제 월봉상에서 좀 보게 된다면 뭐 최근에 들어서 뭐 12% 정도밖에 상승을 안 했는데 재작년에 월봉을 보면은 한 달 동안 80% 이상의 상승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그때 가장 강하게 좀 받았던 이슈가 바로 5G에 대한 4차선에 관련된 이슈가 그때부터 좀 처음 슬슬 나오기 시작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 홈 스마트 뭐 시스템, 뭐 인터폰이라든지 뭐 이제 스피커 이런 것들이 이제 클라우드 시스템을 이용해서 사물 인터넷 쪽으로 연결이 된다면 상당히 강하게 영향을 받을 만한 종목이기 때문에 뭐 이번 달에 뭐 충분히 한 20%, 30% 충분히 올라갈 것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현대통신 이번 달에도 정말 추가적인 상승세가 강하게 나올 것이다라는 자신감을 내비쳐 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또 우라노스 임호동 전문가님의 관심 종목 가운데 궁금하신 점은 없으세요? 네, 있죠. 네. 말씀해 주세요. 네, 세미시스코라는 종목에 좀 궁금점이 있는데, 네. 사실 뭐 세미시스코 저도 좀 관심 깊게 지켜보던 종목이었는데, 사실 이 세미시스코가 뭐 D2라는 소형 전기차를 이제 뭐 예약 판매를 시작했는데, 사실 관심은 많아요.
관심은 많은데 지금 뭐 전기차에 대한 뭐 인프라적인 부분들이 그렇게 구축이 잘 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영업적인 이익들을 봤을 때는 그렇게 조금 부진한 실적들을 보여줬던 업체들이 좀 많았거든요. 네. 근데 사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 저항 라인대를 뚫어주려면 그것보다 좀 더 강력한 호재가 있어야 되는데 혹시 그런 호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뭐 당연하게 있습니다. 아, 네. 네, 사실 전기차 업종이 기존 완성차들은 상당히 좀 진입 장벽이 높습니다. 진입 장벽이 높아서 완성차 시장에 뛰어든다는 건 어렵다라는 거고, 그에 반해 갖고 지금 전기차 업종들은 상당히 뭐 진입 시장은 낮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 기술력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런 초소형 전기차라든지 또 새로운 전기차들을 또 계속적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 샘시스코 말고도 캠시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 초소형 전기차들을 만들고 있는데 그중에서 이 세미시스코를 고른 이유는 결국 제가 이 기업을 한번 방문을 해봤고 실제로 이 자동차를 봤더니 그야말로 사람들이 좀 좋아할 정도로 생겼습니다. 최근에 지금 뭐 강남 쪽이나 이런 쪽에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또 전기차를 구입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1인 가구에 좀 이런 흥행하는 상품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의 관심 종목까지 살펴봤죠. 총 4개 종목 가운데 어떤 종목이 높은 수익률 기록할 수 있을지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기법 강의 시간 준비했는데요. 오늘 강의는 우라노스 임호동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오셨습니다. 본격적인 강의 들어가기에 앞서서 어떤 내용 전해주실 건지 살짝만 좀 공개해 주시죠.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지금 시장이 하방을 지지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좀 빠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고, 현재는 지금 매도세가 완화됐기 때문에 언젠가 다시 한번 또 밀릴 수도 있는 부분인데, 최근에 아마 시장이 꽤 많이 밀려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보유 종목들이 많이 좀 떨어졌을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하락장 속에서 분명히 매매 방법을 바꿔야 될 텐데, 오늘 제가 하락장에서 매매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락장을 견딜 수 있는 우라노스 임호동 전문가님의 강의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두 전문가님의 수익률 배틀 종목 화면으로 정리 도와드리겠습니다.